당신이 잠든 사이 있었던 내용들 하나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장으로 가겠습니다. 간밤의 뉴욕장 흐름은 방향성 없이 흘러갔습니다. 3대 지수가 서로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요.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경기가 좀 둔화될 거다. 여기서 경착륙으로 많이 위험할 것 같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상존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CPI 지표가 5월 FOMC 회의 이전에 발표될 중요한 경제 지표이자 또 마지막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다리면서 경기에 대한 시그널들을 여러 차례 확인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심리에 반영됐습니다. 다우만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막판에 조금 힘을 내기는 했지만 보합권, 나스닥은 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고와 안도 사이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좀 엇갈린 시각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MF 이 경제 전망 보고서와 금융 안정 보고서가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 보고서 내놨던 1월과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 추이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춘계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서 헤드라인 넘버를 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화살표를 표시한 건 지난 1월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거의 3% 성장을 기대했었던 작년과 다르게 1월에는 2.9%의 성장을 그리고 4월 분기가 다시 달라지면서 2.8%의 성장을 보고 있는 IMF입니다. 5년 평균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적으로 보면 3% 성장할 거로 봤는데 이 넘버는 1990년대, 30년대 최저치로 떨어진 수치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국가 안에서의 변화도 있습니다. 일단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몇몇 유럽 국가들 마이너스 성장할 거로 봤고 오히려 미국 쪽, 선진국 쪽으로는 개선될 거로 봤습니다. 미국 쪽 기준으로 보면 0.2%포인트 높아지면서 미국은 1.6%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올 한 해 기준이고요. 유럽은 0.8%인데 영국, 독일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일단 자신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쟁 여파 때문에 안 좋을 거라고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연초에 전망을 내놨는데 0.4%포인트 높아지면서 0.7%의 성장 이룩할 것으로 봤습니다. 어제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대 내다봤는데 높아진 수치고요. 점점 간극이 좁아지고 있는 구간 안에서 2%의 성장, 그 어디쯤에서 좀 성장률 전망치가 픽스가 되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은 달라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지금 나쁘지 않다.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 없다라면서 낙관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은행권 리스크가 좀 발발하게 되면서 옐런 재무장관이 은행 시스템 탄탄하다라고 다시 한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여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는 측면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낙관적 기조와 전체적으로 이 금융기관 쪽 안에서는 이 비관적인 기조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흐름 안에서의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가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PI 대기 모드 말씀드렸고 예상치 오늘 밤에 나오는 내용은 5.2%, 6%에서 꺾인다라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슬슬 비둘기파적인 이런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 낮아지면 금리 인하 검토할 필요 있다 얘기했고요. 또 시카고 연은 총재 올해 새롭게 또 취임이 됐는데 연준 쪽에서 은행 혼란이 커지게 되면 긴축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은행 리스크 쪽으로 뭔가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2대 이 은행들 위주로 좀 조사한 내용인데요. 미국 월가에서는 미국의 올해 최종 금리를 5에서 5.25%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75%로 내다봤을 때 한 차례 더 인상이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정말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보는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연초만 하더라도 지표 너무 잘 나와서 6에서 7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최종 금리 상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많이 낮아졌다는 점, 0.5%포인트나 하향 조정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슬슬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금리 정점 사이클은 확실시되는 분위기 이어집니다. 변수는 오늘 밤 CPI입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 종목별 장세는 계속됐습니다. 기술주는 좀 약했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 강했습니다. 소재 쪽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들도 비교적 선방하면서 이번 주 내에 강한 방어주들의 움직임도 추가 강세가 나왔다라는 측면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챗 GPT와 관련해서 이제는 규제 대상으로 움직임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꾸준히 이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 연초 주목을 받았던 쪽인데요. 중국 쪽에서도 키울 거긴 한데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로 안전장치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가운데 미국의 정보 당국자 쪽에서 이 해커가 챗 GPT로 원어민 같은 피싱 메시지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위험한 시그널로 인식을 하면서 AI나 이 관련한 종목들이 좀 함께 빠졌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전기차 쪽을 조금 자세히 봤을 때 이 전기차, 점차 비용과 관련된 부담을 줄여가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 결과치가 미국 국민 47%나 전기차를 다음 차로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3% 정도, 거의 반반이기는 한데 대다수가 아직 전기차로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비싸고 추가적으로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 쪽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짚어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환경보호청 통해서 탄소 배출 규제안 발표를 했잖아요. 2032년까지 미국의 신차 3분의 2는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제안과 관련해서 뭔가 당위성을 제공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수요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정책이 결국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여전히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을 취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보조금이라든지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확충해줘야 신차가 팔리겠죠. 이런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정책 방향을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의 광물 확보 전쟁 계속됩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간만 빠지긴 했지만 리튬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기존 방식보다 저렴하게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쪽으로 기술 지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전체적인 전기차 생산 밸류 체인을 확충해 나가야 비용 절감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흐름들은 계속되고 소재나 광물, 금광 쪽으로 계속해서 주목받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 약세여서 유럽장에서도 리오틴토나 이 관련한 종목들이 다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움직임은 꾸준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가 비싸기 때문에 테슬라도 결국 반값 전기차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비용 절감 노력은 완성차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렌 버핏 이 내용은 잠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SMC 지난 3분기에 샀다가 4분기에 팔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5대 무역 상사에 대해서는 지분을 늘려가면서 움직임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높아집니다. 레벨업 되는 움직임 속에 2,500선에 안착하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이제 2,600에 대한 레벨업으로 이어집니다. 코스닥은 900선에 대한 안착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 보시면 1.4%가량 어제 코스피가 올랐고 코스닥도 1.26%. 특히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 달러 원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입됐다는 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원달러 환율 움직임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감산, 업황 회복 기대감, 대장주의 실적 개선이었나 봅니다. 코스닥도 1%가량 올라가면서 막판에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 속에 올라갔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쏠림에서 온기 확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쪽이 반도체나 2차 전지는 물론이고요. 화학, 운수장비, 자동차 강했습니다. 증권, 기계, 의약품까지 전체적으로 그동안 수급 안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섹터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대장주가 잘 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움직임 속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와서 못 갔던 종목들까지 가면 2600선은 문제 없겠는데 라는 시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98선, 오늘 900선 도달이 나올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코스닥에 대한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은 대장주인 에코프로 그룹주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 방송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2차 전지 호사다마에 정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악재가 혹시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이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어제 시장에서 찾는다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나왔고요.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에코프로는 1,800억 원 살짝 안 됐고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봤을 때 워낙 양극재 쪽으로 실적 좋을 거라고 봤으니까요. 1,100억 원대 컨센을 못 맞춘 1,073억 원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꽤 견고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80만 원을 돌파했던 에코프로지만 여기서 상승률을 크게 만납하진 않았고요. 에코프로 BM도 장중 하락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실적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는 가운데에서 팽팽한 공방전 속에 플러스 마감을 했다는 점 유의미한 마감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개별적으로 그 뒤 바톤을 이어가는 종목들의 매기는 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료에 여전히 시장은 환호합니다. 내구성을 높여서 단결적 양극재 상용화 시동을 건다라는 내용으로 LG화학이 어제 크게 튀어 올랐고요. 상한가 간 세 종목, 애경케미칼이 화학인데 이제는 신사업 2차 전지 쪽, 실리콘, 음극재 바인더 상용화한다라는 언론 보도와 함께 상한가에 접어들었습니다. 팩트체크와 함께 추가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전고체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이렇게 잘 버텨준다면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우리 지수를 이끌어줄 주도주는 어디 있는가? 두 가지 내용인데요. 먼저 중국 쪽입니다. 중국 경기 이제 계속해서 좀 좋아질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연초에 기대감이 컸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에서도 중국 경기 회복이 6월 정도에는 완전한 회복될 거라고 봤는데 9월로 미뤘죠. 예상보다 더딘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 튀어오르게 된다면 우리 시장 지수 레벨업에 대한 기대치는 확실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중국 수출 쪽 보면은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이 확인이 됐는데 유의미하게도 대중 수출이 10개월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이제 역전하는 움직임이 2003년 이래 처음 나왔습니다. 미국 쪽으로는 친환경차가 너무 잘 팔렸고 중국 쪽으로는 반도체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이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는 가운데 2분기에는 반도체 경기 살아나면서 대중 수출액도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의미하게도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이 물가 지표는 아쉬웠습니다. 모두 예상치를 CPI 기준으로 예상치를 밑돌았고 PPI는 2.5% 내렸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좀 약하게 나오자 중국 정부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부양을 위해서 올해 인프라 투자를 건설 쪽으로 그리고 기계 쪽으로 2,400조 원이나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장중 내용이고 17%가량 작년 대비 늘어난 수치입니다. 결국 중국 쪽에서 이렇게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 우리 쪽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소비 쪽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로 귀결이 되죠. 어제 리오프닝주 장중에 튀어오르더니 화장품, 면세, 철강, 화학까지 고른 상승 보였다는 점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이나 데일리 쪽에서 중국 경기가 만약 1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 제시하는 연간 목표치, 성장률 전망치인 5% 정도 성장률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플러스 전환으로 마감이 되고 2분기에 한 10% 가까이 급성장하게 된다면 연간 7%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눈높이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유치한 이 외신 보도라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는 우리 쪽의 수혜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목요일 내일입니다. 지난달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마이너스 1%긴 한데 이전에 워낙 마이너스 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일 장중 흐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 지수를 끌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주도주는 바로 자동차주입니다. 이 국산차에 있어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의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자동차주들 질주했죠. 현대차, 기아,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어제 화성에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해서 독려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도 친환경차, 전기차 시장 안에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꾸준히 환경부에서도 충전소와 관련된 정부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밸류체인을 키우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반영되면서 1분기에 자동차 쪽 수출 좋았어요. 북미 판매 굉장했고요. 그런 가운데 9년 만에 자동차 분야 무역 흑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의 빈 곳간을 자동차가 다 메꿔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쪽에서 좋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등락률 반도체와 아이들입니다. 완성차 크게 오르면서 기아는 5% 튀어올랐고요. 부품 같이 따라붙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 두 자릿수의 상승률 유의미했습니다. 타이어 쪽도 같이 올라갔고요. 다 같이 좀 낙수효가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기존 공장도 바꾸고 또 로봇을 투입한다라는 내용들 전해지면서 로봇주들까지 어제 같이 가는 모습, 감속기 쪽으로의 기대감 오늘까지 연속성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 계속해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완성차와 부품주 안에서의 오늘 퍼포먼스도 잠시 후 개장 중계를 통해서 전략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봅니다.